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의 러시아 중국 더블 제재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상황. 지난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등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들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어 제재하는 이중 규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수출 통제를 위반하거나 금지된 금융 거래를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해외 직접 제품 규제를 동원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 등의 기술을 사용했다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규제 대상 하나를 꼭 집어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반도체였죠.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몬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폐업시킬 준비가 절대적으로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4일 중국이 러시아에 반도체 및 이 하드웨어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죠.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평등하고 서로 이익을 주는 전제로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는 세계를 다시 신냉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미국 정부가 에둘러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반도체 제재는 사실상 기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중국의 군사산업 전반적인 잠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더더욱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국이 되겠다고 탭댄스 주는 중국이기에 타격이 더욱을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군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대러시아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 가능 여부를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당연히 반도체는 전략 물자로 구분돼 규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가 민군 겸용 기술로 즉 각종 첨단 무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제이슨 밀러에 따르면 더 나은 폭격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더 나은 여객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더욱 뛰어난 레이더를 만드는 전력 증폭기는 와이파이 5G에도 더 나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즉 상업용 칩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면 칩 설계 경험이 많아져 단가를 낮추거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국가 안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중 사용 물자는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안보국가 달성을 위한 여러 기술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은 5G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퀸텀 컴퓨터, 가상현실, 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 걸쳐 있는데 그 모든 기술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데이터가 처리되게 하는 기반이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 등 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방 및 군사용 소프트웨어에서 적보다 더 빨리 계산하는 능력은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군용 반도체는 통신, 지휘,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대상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고밀도 워게이밍, 드론 등 자율 시스템에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전략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 최소 12년 이상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미국의 규제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문을 닫게 된다면 중국 산업과 더불어 군사력 증진에도 상당한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요. 최근 중국 화웨이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설계회사 자일링스를 인수하려고 하였습니다. TSMC가 이 설계한 대로 칩을 생산하고 있죠. 자국의 반도체 굴기에 연이은 실패로 중국은
기술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미국 정부가 인수권을 날려버렸고 자일린스는 AMD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1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국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힌 중국에서 군용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추락의 원인이 반도체 결함인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인민해방군 소속 1AQ 대잠초계기로 하이난도 남방 남중국해 해역에서 추락해 최소 군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은폐의 일구한 전통을 지닌 중공답게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SNS에서 당시 숨진 군인의 장례식 영상이 유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초계기 추락으로 숨진 군인 대부분은 명관 및 위관급 장교로 특급 파일럿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기름 남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추락한 1AQ 대잠초계기는 쿵첸 200, 가오신 6호로도 불리는 기종인데요. 일반 8과 달리 기체 하부에 구형의 레이더돔, 기체 뒷부분에는 전자기 이상 탐지기, 기체에는 무기 탑재 창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 잡지 밀리터리 하우스 매거진에 따르면 해당 기체는 중국 반도체 기업 엑식시 취한 신집적 회로사의 반도체를 사용하였고 저급한 수율 문제로 인한 레이더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엑식시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520억 달러를 투자해 탄생한 기업인데요. 올해 최첨단 칩 개발에 연이은 실패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군용 반도체의 문제점은 해외 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군용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중국인들을 믿지 말라는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군용 헬리콥터가 마이크로칩 오류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함이 발견됐는데 그 칩의 생산지는 중국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군용기가 추락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첨단 무기는 해외 이전이 불가한 부품과 기술이 많고 특히나 중국은 기술의 원천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게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로 공수해 역조립하는 방식으로 체득하고 있는데요. 이에 수많은 결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추락한 파키스탄의 훈련기는 중국 공영 홍두항공업 회사와 파키스탄 국영항공기업이 합작 개발한 훈련기입니다. 파키스탄 언론에 의하면 훈련기가 적어도 운행 중 조류가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이 발생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 시스템의 작동 오류로 조류의 접근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기록되어진 조류의 이동 동선이 데이터화되어 국가수집센터로 보내지고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기의 충돌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버트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역시나 이 훈련기에서는 오류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드웨어 기술의 근간인 반도체 기술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옥죄려는 미국은 중국 또한 함께 묶고 둘다 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동맹국들과의 연대로 꼽았는데요. 레이몬드 장관은 미국과 우리 동맹들은 전례 없는 협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강력하고 파트너들과의 협력 역시 더욱 강력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재앙과도 같은 발언인데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단연 반도체인데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해외는 바로 중국과 적대 국가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가 넘죠. 미국이 말하는 동맹과의 연대는 즉 반도체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2021년 세계 전체 반도체 소비의 약 86%를 중국 혼자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의 공장이든 패권이든 뭐든 중국에게 반도체는 무엇보다도 귀한 물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소자 판매액은 4,368억 달러이고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액은 3,781억 달러로 전체의 8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기술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역으로 앞으로도 중국은 패권 국가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기 경쟁과 국방력의 승패도 결국 반도체가 좌우하는데요. 실제로 인공위성에는 반도체가 1만 개 이상, 스텔스 전투기에는 4,80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죠.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K방산의 사상 최대 수출 역시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140개국 군사력을 측정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의하면 2021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국방과학기술력은 세계 9위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향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반도체 강국으로서 앞으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 이루어져 동북아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런 한국에게 시진핑은 남한은 중국의 일부였다며 조만간 편입될 수도 있다고 함께 떠오르는데요. 청중의 일부 의견. 이번 기회에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를 지구상에서 아예 싹 없애버리는 것이 지구 건강을 위해서도 앞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우리나라의 실리외교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신냉전 시대의 미중러의 미묘한 갈등은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관계가 급부상하고 있죠. 우리도 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전 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이제 하락길도 들어갔다. 반도체는 매년 수출량은 하락하고 있다. 21세기 군사무기 및 전자제품 생산보다 먹고 마시는 물가 상승 문제되고 있다. 이게 다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및 전쟁 때문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설계 기술이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 아닌가요? 이상하다. 이러다 우리도 일본 꼴 되는 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